처음에는 고객 세그먼트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밑에 얘기했던 대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트에 도착을 하면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가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완성된 프로그램이 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이나 물류, 판매 채널 등이라든지 기업과 고객의 인터페이스 전반에 바로 채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채널은 고객 경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접촉 수단이기도 합니다. 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이해도, 평가, 구매 단계, 전달, 판매 이유, 이 부분을 좀 보면 되고요. 이건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도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가 돼야 됩니다. 고민이 되겠죠. 예. 평가는 어떻게 되죠? 예, 고객이 가치 제한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예, 고객이 어떤 가치 제한, 내가 하고자 하는 가치 제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제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구매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욱 원활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전달할 것인가, 예,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전달 부분들, 채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판매 이후에 구매 고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예, 애프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은 쉽게 얘기해서 구매를 돕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예,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채널을 쉽게 좀 설명할 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제 사진이고, 제가 이제 키우는 고양이 사진인데, 제가 고양이를 갖다가 고양이에 대한 어떤 사료나 이제 간식을 갖다가 구매를 할 때는 이미 이제 익숙한 제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근데 저희 이 사진은 참고 사진인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평발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평발이 있나요? 예, 예, 사람의 발이란 게 다 조금씩 사이즈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씩 사이즈도 좀 다른 것 같고, 면적, 발등이라든 발등의 어떤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쉽게 그 신발을 사지 못해요. 왜냐면 똑같은 사이즈를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만드는 어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신어보고 발이 맞고 편하면 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채널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은 고민하고 있고, 어떤 솔루션을 만든 사람들은 상대방과
이런 어떤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겠죠. 개별 어시스템다. 첫 번째, 판매를 할 때 혹은 구매를 한 후에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응대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 판매 직원, 콜센터, 상담원, 이메일을 통해서 1대1로 아니면 1대 다로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우 헌시적인 개별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고객별로 이거는 정말로 거의 1대1과 비슷한 이야기죠. 앞에 콜센터는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뭐 수십 명은 기본이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거의 1대1 아니면 1대 아주 한 10, 20, 이렇게 작은 어떤 아까 본 어떤 어시스트보다는 좀 작게 작은 그룹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통해서 이제 그 친밀감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셀프 서비스죠. 예,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해결하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햄버거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어떻게 됐죠? 예,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매장 직원에게 가서 직접 어떤 메뉴를 얘기를 하고 돈을 지불을 했죠. 예, 그러나 어떻게 되죠? 예, 키오스크라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거죠. 예, 어떤 셀프 비즈니스 방식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혼합한 방식인데 점점 더 이번에는 AI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발달되는 이제 추세가 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주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 정보를 계속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쌓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어떤 제품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지만은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고객 커뮤니티가 있는지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게 됐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죠? 예, 맞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통해서 다른 고객한테 필요한 가치를 갖다가 창출하는데 영감을 얻은 거죠. 아, 어떤 이러한 손잡이가 불편해요. 손잡이가 어떤 제품의 어떤 냄비의 손잡이가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너무 거칠어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 개선을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고객 스스로가 이제는 컨텐츠를 창조해내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돈을 지불할까요?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고 어떻게 지불하고 있을까요? 예, 이게 바로 수익 흐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지.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음,
택배를 보낼 때 선불이 있고 후불이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카드 사용에 익숙해 있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현금을 지불하는 걸 선호할 수 있고, 왜냐면 너무 카드를 쓰니까 낭비를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아는 분은 항상 그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서 현금을 써요. 물론 이제 은행 계좌에서 체크카드 같은 경우 문제를 통해서 현금을 뽑겠죠. 그 다음에 현금을 쓰고 절대 신용카드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인데, 수익원은 옆에 나와 있던 대로 물품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가입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대여 임대료, 라이센싱, 중개수수료,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물품 판매는 여기 나왔던 대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소유권을 쥐게 되겠죠.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겠죠. 핸드폰 사용료죠. 통신 사용료. 그 다음에 가입비는 뭐죠?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이 되겠죠. 그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와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런 가입을 갖다가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로 가입입니다. 그리고 대여료와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예를 든다면 자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집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주고 이제 수익을 넣는 거죠. 월세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라이센싱은 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광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설명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가치 제한을 하려면 어떤 핵심 자원이 필요한지, 공급 채널에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고객 관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수입을 창출하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라는 거죠. 키 리소스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랄까, 가치 제한, 가성비를 확보하려면, 가성비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핵심 자원이 필요하죠?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제품들을 보면은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성비 좋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많죠. 기업들은 가성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어떤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하고 그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공급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온라인 얘기를 하면은, 온라인에 고객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벌어지겠죠. 넉넉한 서버 용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디자인이 예뻐야 되니까 그런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 관계 앞에도 잠깐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고객을 1대1로 응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1대1로 응대할 때 친절하고 세련된 매너가 있어야 되고, 상세한 설명을 하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적 자원과 지적 자산, 인적 자원, 재무 자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은 보신 대로 생산 시설, 물류 네트워크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적 자산은 여러분들도 아주 이제 좀 특허나 저작권,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로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은 말 그대로 어떤 여러분들의 인적 파워, 인적 역량 이라고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재무자원은 현금이나 신용한도, 스톡옵션.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류해 주는 거는 물적 자원에 해당되는지, 핵심 자원을 얘기할 때 이제 지적 자산에 해당되는지, 이제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지, 재무 자원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라는 얘기죠. 중요한 일입니다. 키 액티비티의 핵심 활동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 활동이죠. 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판매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지 않죠. PC 제조업체인 반면에 이제 PC 제조업체인 이제 델 같은 경우는 핵심 활동에 그 PC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망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가 어디서 생산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판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도입하는 데 있어 어떤 공급망 이런 관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고객을 들여다보고 고객의 가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서 여행 가방이라는 어떤 한정품, 어떤 그런 상품들, 특별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일. 삼성전자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고 그 제품이 고장률이 적고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야 되겠죠. 여러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기업이 크면 클수록 마찬가지로 고민들이 키 액티비티가 많다는 거죠.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핵심 활동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자동차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야 돼요.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객에게 그 차량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고,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무상 서비스 약속 잘 지켜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채널 구축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공급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방법대로 분류를 해보면 생산 활동이 있고, 문제 해결 활동이 있고, 플랫폼 네트워크 관련 활동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은 이제 보신 대로 글로 이제 내가 설명을 대체하고요. 문제 해결 활동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네트워크 관련 활동은 네트워크 중개 플랫폼, 소프트웨어 브랜드 플랫폼,
예,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구분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루션들 앞으로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핵심 활동을 분류를 할 때 생산의 활동이냐, 문제 해결 활동이냐, 플랫폼 네트워크 관련 활동이냐,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정의하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키파트너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하게 만드는 이제 공급자와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파트너십의 유형은 비경쟁자들 간의 전략적 동맹으로 나눌 수 있고, 코퍼레이션하고 컴피티션하고 합쳐서 이제 코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쟁자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 그리고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자와 공급자과의 관계, 이런 대체적인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파트너십은 이런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가? 그리고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이고, 파트너는 어떤 핵심 자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는 어떤 핵심 활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파트너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설계한 거고, 대부분의 목적이 비용 절감이거든요. 예, 기업의 목적은 뭐죠? 이윤 창출입니다. 맞습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스크린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다른 어떤 작은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파트너를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쟁사들하고 한편으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전략적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이제 불확실한, 지금 계속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든 미래는 불확실한 거를 기본으로 두고 있죠. 이런 경쟁 환경에서 리스크를 이제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핸드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경쟁 관계에 있지만, 서로 간에 어떤 제품이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제품을 어떻게 되겠죠? 예, 구매하고 공급하고 납품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나 활동의 획득인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거나 모든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없어요. 예,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모든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많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구축하기 힘든 거죠. 오히려 다른 기업을 이용해서 자원이나 활동을 획득함으로써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좀 분류를 해보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박리담에
이제 싸게 많이 공급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고 있죠. 어떤 좋은 가치 이제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좋다기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가치, 특별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럭셔리 호텔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적합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비,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있습니다. 예, 규모의 경제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전국에 점포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 이제 강원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경기에서 생산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 치면 그 부분들을 운송하는데 많은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거리가 길게 되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한 곳에 한 곳이 있었는데 이마트 점포가 한 곳이 어느 순간 뭐 10년이라든지 몇 년이 지나서 100군데로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엔 트럭 한 대가 강원도 한 곳에 물건을 내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트럭 한 대가 하루에 최소한 10군데, 20군데를 돌면은 그 기름값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트럭 한 대를 운영하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벌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태까지 조금 제가 욕심을 많이 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탐스 슈즈 아십니까? 여러분 탐스 슈즈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원포원이라는 그러니까 신발 하나를 사면은 자세한 이야기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히스토리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는 신발 하나를 사면은 신발 하나를 이러한 그 저개발국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한테 신발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착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이 회사의 어떤 가치 제안을 통해서 오늘 수업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 제안은 신발을 사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따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만드는 신발을 사면은 자동적으로 이 회사가 대신해서 신발 한 켤레를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객을 대신해서.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하면은 신발도 사고 좋은 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치 제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 중고가로 20, 30대 캐주얼을 자주 입는 사람, 그리고 신발을 선물하고 싶을 때 이런 시기별로 이제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가 이루어지고요. 캐주얼 말 그대로 이런 신발이거든요. 이런 신발에 양복이나 정장은 안 어울리겠죠. 캐주얼 복장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 이런 어떤 신발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ETF 등 자선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 이 제품들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쇼핑몰이나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핵심 파트너는 자선단체가 되고요. 이런 신발을 이제 기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쇼핑몰 통해서 많은 쇼핑몰에서 이런 신발을 갖다가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활동은 이제 이 신발을 디자인하고요. 이제 똑같은 이제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계속 혁신적이고 이제 더 고급스럽고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디자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하게 되고 신발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장님은 이런 어떤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어떤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수익 구조를 보죠. 예.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신발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대부분이죠. 예. 이분이 강연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강연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예. 큰 흐름만 얘기하면 신발 판매를 통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이런 어떤 파트너십과 핵심 활동 이렇게 보면은 예.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생산에 대한 비용이 있고 자선단체 강연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준비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케팅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제조 및 운송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예. 수익을 남기려면은 이 판매 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면 나오겠죠. 예. 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당연히 이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남는 게 벌어들이는 게 많아야지, 예, 벌어들이는 게 많아야지 수익이 남겠죠.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솔루션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도와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그 솔루션, 여러분의 솔루션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어떤 자원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 제안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고객인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가치 제안이 전달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쓸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밑에 부분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 솔루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어떤 하동군 인구 수명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비용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점 뭐고 느낀 점 뭐고 또 실행할 점 무엇인지 간단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수업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디자인 싱킹이란 부분들은 디자인 싱킹은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디자인 싱킹은
어떤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공감하고 고객을 위한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솔루션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길 바랍니다. 따라서 디자인 싱킹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남은 수업들 이제 잘 들어주시고 좋은 고민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